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군산 아들 집을 찾은 70대 여성으로 도내에선 네 번째 확진자입니다. 군산의 이 70대 여성은 확진까지 하루 넘게 걸렸고 그 사이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교회와 교육센터 등 관련 시설 67곳이 강제 폐쇄됐습니다. 전주시가 오늘 각 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소독약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한때 소독약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후 닷새 만에 전북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살다가 지난주 군산의 아들 집에 온 7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원광대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사는 70살 여성은 지난 20일 남편과 함께 아들의 차를 타고 군산의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대구에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지난 23일 기침을 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24일 군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산보건소는 여성을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체를 민간업체인 녹십자에 보냈습니다. 대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70대 여성은 외출 자제 권고에도 아들의 직장이 있는 충남 장항으로 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엔 군산의 병원과 충남 서천의 시장도 들렀습니다. 오늘 오후 양성 판정이 나와 원광대병원 음압 격리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앞으로 환자 동선 파악을 위해서 진술 및 카드 사용 내역, CCTV 또 위치 추적 관련해서 모든 내용들을 동원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성은 대구에 사는 사람이지만 군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의 네 번째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북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1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지역별 감염자는 전주 2명, 군산 2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이 완치 후 퇴원했고 현재 전북의 환자 3명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대구에서 온 뒤 닷새 동안 군산과 충남 서천의 여러 곳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에서만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접촉자는 이 여성의 가족 3명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요원들이 환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충남 서천의 공업사 내부를 소독합니다. 70대 여성은 지난 20일 군산에 도착한 뒤 지난 23일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아들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장항읍의 장복열 내과와 약국에도 들렀습니다. 25일에는 서천의 특화시장을 방문해 장까지 봤습니다. 여성이 군산에 온 뒤로 확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군산과 충남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일요일 걱정이 먼저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어디를 거쳐갔는가 도대체 그 정보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걱정 많이 되죠. 현재까지 드러난 접촉자는 여성의 남편과 군산에 사는 아들 부부로 모두 3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3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내일 새벽 양성 여부가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여성이 방문한 충남 장항의 내과와 공업사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여성이 접촉한 사람들을 CCTV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방역 공무원들이 사력을 다해 일하면서 요즘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70대 여성은 외출 자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환자를 증상이 경미한 유증상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못하고 사태를 키웠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이 군산보건소를 찾은 건 지난 24일 오후 1시쯤입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유행 국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의사 환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가 되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맡겨 6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유증상자는 자가 격리가 되지 않고 민간 업체에 검체를 맡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데만 하루 넘게 걸립니다. 여성은 코로나19가 유행한 대구에서 왔고 나흘 동안 대구의 성당에 다녀온 데다 기침 증세까지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환자로 분류할 수도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증상자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유증상자인 경우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사 환자로 분류가 된 분들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로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군산시 보건소는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틀 동안 군산과 충남 서천군을 돌아다녔고 접촉자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셨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외출이 충분히 자제가 됐는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증상자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에서 중증 환자 2명이 잇따라 전북으로 이송돼 경북에서 전북으로 옮긴 누적 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북의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자 어젯밤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58살 남성 환자가 전북대 병원으로, 그리고 안동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60살 여성 환자는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원광대 병원 격리 병상은 공간이 없어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고 전북대 병원에는 2개 병실에 5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이른바 코로나 4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공의대 법안을 뺀 나머지 3법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해외 감염병 유행지에서 입국을 금할 수 있고 의심 환자나 확진자에게 검사와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의료진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치 법안은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미료안 건으로 처리돼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종교시설이 강제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도청 공무원이 출입문에 시설 폐쇄 스티커를 붙입니다. 전주 도심에 있는 신천지 교육센터에도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 처분서가 부착됐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그래서 일단 그 법령에 있는 처분을 먼저 하고 저희가 자료도 넘겨받고 그러면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시설 폐쇄와 집회가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교회와 교육센터 등 모두 67곳에 이릅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이 강제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신천지 신도가 나타나지 않아 폐쇄 조치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미 지난 18일부터 교회를 자진 폐쇄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받아들이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죠. 도내에는 신천지 교회 신도가 11,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확한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상 증세가 있는지, 대구 방문 경험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바이러스 검사 대상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어린이집 1,283곳이 오는 3월 8일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도는 어제까지 휴원이 권고사항이라 전체의 절반가량이 문을 열었지만 오늘부터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강제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를 위해 당번교사가 배치되고 당번교사가 아이를 돌볼 예정입니다. 전라도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해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된 한 주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수요를 토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교실은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이번 주를 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각 주민센터에서 소독약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한때 소독약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소독약을 추가로 확보한 전주시는 당분간 계속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의 두 번째 코로나19 환자의 직장이 있는 전주시 서신동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소독약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베란다, 뭐 냉장고들 다 문고리 그런 거 다 해야 하잖아. 우리가 다 손 닿는 거. 다른 주민센터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소독약을 받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빈 병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작업도 해고 손도 오고 많이 막 손댄데 하려고요. 전주시에서 1차로 준비한 소독약은 모두 10,000리터로 35개 주민센터에 200에서 400리터씩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시민이 몰리면서 준비한 물량이 한두 시간 만에 소진돼 일부 시민이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독제 조금 남은 거 계속 배분하고 있거든요. 지금 줄 서 계신 분들까지만 지금 드릴 수 있어서. 또 소독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빈 병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몰랐었어요. 나 몰랐어. 통장이 말을 해줘야지 안 해주더라고. 통까지 갖고 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소독약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20만 리터의 소독약을 추가로 구매한 전주시는 당분간 주민센터에서 소독약을 계속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마다 신속 대응팀을 꾸려 연락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각 경찰서의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10명에서 2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 19일 국회 사학혁신 토론에 참가한 51명에 대해 자율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토론에 참가자 51명이 스스로 출근 여부를 판단한 뒤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51명은 모두 사립학교 직원이나 이사장들로 전북교육청은 보건당국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오늘부터 발표돼 선거구별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밤 9시 이후 안우영, 유희태 예비 후보가 맞붙는 완주 진안 무주장수와 김수흥, 이춘석 예비 후보가 경선한 익산갑의 경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던 전주갑과 전주을, 남원 임실순창 3곳도 다음 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경선을 진행해 도내 10개 선거구의 총선 후보자를 모두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무주와 장수가 영하 1도로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모레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